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에서 일을 했었던 전 직원이 폭로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루시아가 해고당한 거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다. 그리고 그 루시아 해고의 배우는 시라카미 후부키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루시아의 해고를 주도하고 그 배우 세력이 시라카미 후부키가 있었다. 시라카미 후부키가 호로라이브의 실세다. 후부키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루시아는 잘린 거다. 요런 이야기라서 참 지금 사태가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루시아는 호로라이브 활동 당시에 악의적인 괴롭힘을 계속 받아왔고, 해고를 당한 것은 나날이 높아지는 상기생의 인기를 꺾기 위함이기도 했다. 요런 말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기생 애들이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얘네들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한 놈을 잘랐다는 거야. 너네들 너무 요즘 건방져. 너네들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해고시키면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본보기로 루시아가 잘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루시아가 제멋대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운영 측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잘린 것은 맞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해고를 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배우 세력에 후부키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 거를 건수를 잡아가지고 해고를 시켰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진짜 이 말을 믿는 애들은 지능 수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초등학교는 나왔냐? 초등학교 실업계 나왔어? 와, 내가 들어도 진짜 어이가 없거든? 내가 들어도 어이가 없는데 실제로 요런 거를 진심으로 믿고 루시아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게 맞다. 루시아를 복귀시켜라. 요런 소리를 진지하게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고, 그 친구들이 지금 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왜? 미케네코 라이브 방송 보러 오는 친구들이 진짜로 요렇게 믿는 애들이거든. 그쵸? 자, 그러면 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단 호로라이브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일단 호로라이브는 야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야구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밑에 여러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있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직원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실세로 불리는 게 A짱이죠. A짱은 개국공신이자 실무자고 모든 버튜버들의 총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A짱 뒤졌죠. A짱 회사 때려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튜버들 중에 가장 호로라이브를 대표하고 호로라이브 아이콘이고 호로라이브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던 게 누구야? 또 개국공신이자 가장 유명한 호로라이브의 심볼인 토키노 소라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토키노 소라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 그쵸? 왜냐면 이거는 옛날 이야기거든. 옛날에는 토키노 소라 외에는 아무도 유명한 애가 없었어. 토키노 소라만 유명하고 다른 애들 다 쩔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토키노 소라보다 더 유명한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토키노 소라가 유명하다는 소리는 다 옛말이에요. 요즘에는 호로라이브는 알아도 토키노 소라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의 종이 호랑이에 가깝다. 예전 영광이여. 예전에 호로라이브 모든 버튜버가 내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이런 시절이 토키노 소라한테도 있기는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토키노 소라 말고도 가장 호로라이브에서 유명하고 실세인 게 바로 후부키다 이거죠. 일단 옛날에도 토키노 소라보다 더
실세였어요. 더 권력에 가까웠고 리더십이 있고 버튜버들을 휘어잡는, 사실상 토키노 소라가 저녁 3일 앞둔 병장이었다면 후부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대장이었죠. 실세 분대장의 상병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버튜버들,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은 토키노 소라는 조금 더 먼 존재로 느꼈어. 토키노 소라는 거의 부장급이었거든. 근데 후부키는 신입 사원들 존나 많은데 후부키가 대리야. 대리라서 일도 같이 하는 데다가 신입 사원들이랑 으쌰으쌰 하는 역할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토키노 소라는 점점 소속 후배 버튜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지배력이 약화되는데, 후부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배들의 이제 지배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거죠. 자, 일단 좀 더 자세하게 호로라이브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권력이 이동을 했는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초창기 때는 야구, A짱, 토키노 소라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가 탄탄했어요. 압도적이었죠. 직원도 별로 없는 데다가 야구가 사장이고 A짱이 버튜버 총괄이고 토키노 소라는 회사의 유일한 버튜버였거든. 게다가 토키노 소라랑 A짱은 끈끈한 관계였어요. 친구이기도 했고 토키노 소라의 매니저였습니다. 토키노 소라가 방송을 하려면 A짱이 방송 키고 OBS 설정하고 웹캠 설정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방송 스케줄 어떤 방송 할지 다 정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사실상 한 몸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권력 구조를 아무도 넘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태동기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호로라이브라는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신인 버튜버들이 속속들이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1기생 시라카미 후부키가 나오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하죠. 토키노 소라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단 말이야. 토키노 소라가 있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존재를 했고 시작이 됐어요. 개국 공신이야. 그렇죠? 그런데 점점 시라카미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1기생 데뷔하고 나서 점점 토키노 소라의 인기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후부키랑 마츠리가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아쿠아가 호로라이브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옆에는 여전히 후부키가 있었어요. 시대가 강산이 2번 바뀔 동안은 후부키는 계속해서 1인자 2인자 자리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토키노 소라 시절에도 2인자로 후부키가 있었고 마츠리 후부키 시대 때도 나란히 있었고 아쿠아 시대 때도 2인자는 후부키였다 이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여지는 대외적인 모습은 후부키가 방송하는 모습밖에 못 봤잖아. 그런데 이 와중에 후부키는 다른 애들처럼 얘네들은 개인 사업자거든. 그냥 방구석에서 방송하는 게 일이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후부키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계속해서 회사 직원들이랑 소통하고 회사 출근하고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해. 그래가지고 후부키의 입김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게이머즈의 창설입니다. 후부키가 회사 직원한테 건의를 한 거야. 야구한테 건의를 해요. 어떤 건의를 했냐면 저기 니지산지에서 게이머즈를 만들더라. 그거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 우리가 인터넷 방송하고 이러면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니지산지에서 게이머즈 만들었던데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애들 또 언제 다 뽑고 언제 다 준비하냐. 우리 그럴 인력 없다 이러니까 후부키가 뭐래? 걱정 마. 나 후부키야. 야, 내가 니 코동에서 방송하는 친구 몇 아는 애 있거든. 걔네들 다 불러올게. 면접만 보게 해줘. 모델링만 준비해줘. 내가 알아서 다 이야기 해놓을게. 걱정 마. 해가지고 꽂아 넣은 게 미오, 코로네, 오카유다. 그쵸? 자기가 그냥 꽂아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지도가 있어야지, 뭐 회사에서 입지가 있어야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후부키는 확실히 회사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 돈을 잘 벌어온다, 방송 잘하고 인기도 많다는 걸 입증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게이머즈까지 만들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돈도 안 되는 회사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게 아니라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내 능력도 증명 가능한 형태로 게이머즈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머즈를 만들어가지고 후부키가 친구들한테 좋은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후부키는 회사에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게이머즈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권력지향이다. 그쵸? 그리고 이제 게이머즈의 수장으로 자기가 등극을 합니다. 게이머즈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게이머즈의 수장이다. 내 밑에 게이머즈가 있다. 나가 게이머즈의 리더다. 이렇게 자기 집단을 낙하산으로 닫고자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해봐. 너네들 친구가 있는데 존나 좋은 기업에서 너를 꽂아준대. 그러면서 니 포함해가지고 니 친구 한 4명 다 친구가 꽂아줬어. 친구가 낙하산으로 다 꽂아줬어. 그럼 앞으로 회사 생활할 때 친구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잖아. 친구랑 한 배를 탄 거잖아. 친구가 부장 되고 이사 되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잖아. 맞잖아. 그게 우정이고 의리잖아. 그쵸? 당겨주고 밀어주고 학연지연 혈연. 그렇기 때문에 이 후부키의 사단이 바로 게이머즈를 통해 가지고 탄생을 한 겁니다.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라 한 배를 탔다니까. 거의 의형제야. 그쵸? 그래가지고 게이머즈가 등장하면서 점점 토키노소라 시대가 저물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쌍두 정치가 시작되죠. 후부키는 떠오르는 해고, 토키노소라는 저무는 해야. 그쵸?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토키노소라랑 후부키랑 동등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버튜버들이 그래. 옛날에 데뷔 딱 하면 토키노소라 선배의 호로라이브에 들어오고 싶었다. 나는 토키노소라 선배를 존경하기 때문에 호로라이브에 들어왔다.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시대 되면 토키노소라 선배님, 후부키 선배님 방송을 보면서 버튜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 이러면서 후부키 방송 너무 재밌다. 후부키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운다. 그리고 내가 방송해야 어렵고 고민이 있고 그럴 때마다 후부키 선배님이 날 상담해줬고 후부키 선배님이 날 챙겨주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로라이브의 이름을 달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단체 일러스트를 그린다고 쳐. 그쵸? 단체 일러스트를 그릴 때 후부키랑 토키노소라를 어디에 그려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애가 말했더라? 호쇼마린이 그랬나? 무조건 정중앙에는 토키노소라 아니면 후부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두 사람을 동등한 선상에 놨어요. 놀랍죠? 시대가 바뀐 거야. 옛날에는 무조건 토키노소라가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후부키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토키노소라 말하고 후부키를 말하면은 후부키가 기분을 나빠해. 그런데 토키노소라 말을 안 할 순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묘하게 아래가 아니라 동등하게 선상에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들을 때마다 진짜 기분 묘하더라. 그러니까 후부키가 먹은 거죠. 토키노소라 먹힌 거예요, 후배한테. 게다가 회사에서도 대우가 많이 달라지죠. 토키노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치를 했었는데 후부키는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에 후부키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시작해요. 토키노소라도 성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토키노소라가 안 하고 후부키가 모든 안건에 나레이션, 인터뷰, MC 전부 다 참여를 해요. 게다가 야구장에서 장례 아나운서 역할도 시라카미 후부키가 합니다. 이거는 토키노소라 줄만도 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토키노소라는 외부 안건을 나가질 못해요.
후부키가 독식을 했다니까. 그쵸? 회사 입장에서도 후부키 같이 일 잘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애가 편했겠죠. 후부키한테 일을 몰아주다 보니까 후부키 입지가 날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까지 회사에서 입지를 다졌냐면 신인 버튜버 면접, 토키노 소라만 유일하게 참가할 수 있었던 신인 버튜버 면접에 면접관으로 후부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권력의 상징이잖아. 와, 장난 아니죠. 토키노 소라만 지금까지는 면접장에 면접관으로 갔단 말이야. 후부키 면접 때도 토키노 소라가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면접관으로 후부키도 간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 권력이 무너졌다는 소리입니다. 회사 들어왔더니 면접관이랑 나랑 같이 활동을 해.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장난 아니게 됐죠, 진짜로. 자, 그런데 여기서 봐. 너네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후배야. 그런데 면접관 2명 있는데 한 명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하얀 머리 애는 맨날 나한테 연락 오고 너 이렇게 방송하는 게 좋겠다 이러고 자기 방송 때마다 후배들 언급해주고 후배 방송 출연해주고 후배 방송 와서 채팅 쳐주고 같이 합방도 하고 이래. 그러면 너네들 입장에서 누가 좋은 선배야? 너네들 인터넷 방송해가지고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누가 구독자 나눠주고 누가 네 시청자 들려주고 누가 너를 챙겨주냐고. 후부키잖아. 토키노소라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전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후부키 왕조가 시작을 했다. 그리고 토키노소라는 2번 다시 후부키한테 권력을 되찾아오지 못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자, 후부키가 본격적으로 자기 노력에 의해 가지고 후부키는 노력충이에요. 후부키가 노력해서 얻어낸 권력입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후부키 왕조가 시작이 됐죠. 후부키는 대단한 게 이게 뭐 능력 없는데 정치질만 잘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질도 잘했는데다가 방송도 잘해.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라는 본분을 잘 지켰단 말이야. 방송도 열심히 하고 인기도 많은데다가 회사 일도 잘하고 정치질도 잘했단 말이야. 게다가 게이머즈 성공시켰죠. 물론 니지산지 뺏긴 거잖아. 니지산지 게이머즈 100개 와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후부키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쵸? 게다가 애들 관리도 잘해. 토키노소라는 뭐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그냥 다 내버려뒀단 말이야. 방임을 했어요. 그런데 후부키는 후배들까지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면서 후배들한테 지지도 받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사장 입장에서 누가 더 이뻐 보여? 누구한테 일을 더 주고 싶고 누구한테 월급 더 주고 싶어? 후부키잖아. 후부키가 딸랑이 짓거리가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회사도 후부키를 이뻐하고 많은 일을 맡기게 된다 이거죠. 이런 게 뭐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자부심 느끼고 만족감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워커홀릭들을. 후부키는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들어온 안건이 있어.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이 제대로 말을 듣기야 듣겠어?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본 년들이 회사 사정을 생각이나 해주겠냐고. 생각을 해봐. 갑자기 다음 주에 일 해야 돼. 급해. 녹음하러 가야 돼. 그러면 우라 루시아한테 연락하면 우라 루시아가 바로 오늘 방송 휴방 때리고 회사 일 해야겠다 이러면서 맨발로 막 뛰어오겠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후부키는 방송까지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피곤해도 달려와가지고 회사 일까지 처리하는 친구가 바로 후부키였다 이거죠.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 시절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 임방하는 애들은 바로 회사 욕해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이거는 내 잘못 아니라 회사 잘못이고 회사가 잘못한 거다. 내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화살을 회사한테 돌리거든. 근데 후부키는 같은 사건이 터지잖아. 회사 욕 절대 안 해. 욕은 자기가 다 먹고
회사 욕 절대 안 하고 나중에 은근슬쩍 정보 흘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후부키가 잘못한 게 아니라 회사의 잘못이었다 이러면서 선동과 날조를 한단 말이야. 특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게 호로라이브가 조스에서 대기업이 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게임 방송을 하려면 게임 제작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 기업은. 근데 허락 안 받고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존나 많았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부키는 회사의 탓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다른 애들은 회사 욕하고 억울하다 이럴 거였으면 내가 회사 안 들어왔을 텐데 나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하고 싶었는데 왜 기업 들어왔더니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못하게 하냐고 이런 애들 존나 많았거든. 근데 후부키는 딸랑이를 존나 잘해가지고 회사 욕을 절대로 하지 않은 애였다 이거죠. 아유 형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완전 먹었단 말이야. 역전됐어. 하극상했어. 후부키는 이제 토키노 소라한테 굽신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보내버릴 순 없었던 거죠. 왜? 개국공신이잖아. 개국공신을 천대하면 이거는 뒷수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왕으로 냅둔 거죠. 모든 권력은 뺏었지만은 아예 쫓아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방 한 칸 내주고 거기서 편히 지내십시오. 삼시세끼는 다 챙겨드릴게. 근데 앞으로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권력은 후부키가 먹었다 이겁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대우를 해주죠. 토키노 소라가 있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있다. 후부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대놓고 그렇게 빨진 않는다. 왜? 내가 낸데 나 이제 더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아직까지도 토키노 소라 딸랑이로 보이냐? 내가 아직도 토키노 소라 담배 심부름 받은 그런 후부키로 보이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쵸? 어쨌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후부키뿐만 아니라 후부키는 더 이상 토키노 소라의 미치라는 발언을 점점 안 하게 되고 다른 애들도 토키노 소라가 정말로 좋은 선배고 토키노 소라를 동경해서 들어왔다는 발언보다는 후부키 방송 보고 후부키를 동경해서 후부키 선배가 잘 챙겨준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이거죠. 자, 토키노 소라는 왜 권력을 잃게 되었나? 그쵸?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토키노 소라가 권력을 잃은 거는 토키노 소라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의 잘못이야. 왜냐면 토키노 소라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랑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 그쵸?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어. 책상이랑 수기로 회사 일을 했단 말이야. 장부 정리를 손으로 했어.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생기고 엑셀이 생기고 프린트가 생기고 그래. 나는 팩스 보내는 법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대가 확 바뀐 거야. 그러면 옛날에 입사를 해가지고 컴퓨터 사용할 줄 모르는 부장님이 회사에서 영향력이 있을까? 직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잖아. 그쵸? 토키노 소라가 바로 이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토키노 소라는 성우 출신의 버튜버고 버튜버 업계 초창기 때는 성우를 고용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키노 소라는 요청받은 일만 했단 말이야. 방송을 한다고 하면 A짱이 방송 세팅 싹 해주고 썸네일 만들어주고 방송 컨텐츠도 다 짜주고 나는 와서 연기만 하면 돼.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니지산지에 의해 가지고 버튜버 업계가 확 바뀌죠. 라이브 2D가 나오고 나서 라이브 시대가 됩니다. 니지산지 라이버들이 방송을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도 그걸 따라하면서 본격적으로 후배들이 많이 생겼어. 전부 다 개인 방송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돼? 토키노 소라는 스튜디오 버튜버예요. 토키노 소라는 스튜디오가
있어야지만 3D 모델링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고 촬영을 할 수가 있었던 친구란 말이야. 개인 방송 하기가 어려웠어. 게다가 본인도 개인 방송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컴퓨터 만질 줄 몰라, 영상 편집할 줄 몰라, 썸네일 만들 줄 몰라, 포토샵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인터넷 방송하던 친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적응을 못하죠. 그런데 후부키는 인터넷 방송하던 친구고 권력욕, 성공욕구 모든 게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라이버 시대가 됐어. 라이버 시대가 되고 나서 데뷔를 한 친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해요.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 모으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후배들도 진짜 알뜰살뜰하게 챙깁니다. 그쵸? 그러면서 후배들 구독자 넣어주고 라이브 시청자도 넣어주고 뭐 나조나조 가면 같은 거 하면서 맨날 후배 방송 방송 각 만들어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쵸? 그랬는데 토키노사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럴 능력도 안 됐고 그럴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왜? 인터넷 방송에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쵸? 물론 토키노소라는 존재만으로도 호로라이브를 만들었고 토키노소라에 의해 가지고 확보된 호로라이브 구독자, 호로라이브 팬덤이 있었어. 후부키고 뭐고 모든 애들이 토키노소라에 덕을 안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후부키는 그 이후에도 후배들을 알뜰살뜰하게 챙긴 친구다. 이겁니다. 그렇죠. 맞아. 진짜 인방 방송 하듯이 한 거야. 근데 토키노소라는 인방을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키노소라가 만들었지만은 후부키가 키운 게 호로라이브입니다. 토키노소라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어느 정도 구독자 풀을 확보만 해놓고 후배들 알아서 잘 크라고 방생을 했고 방임을 했고, 후부키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시작하는 판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후배들 잘 데리고 키우는데, 방송을 키우는데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토키노소라가 방임하는 지휘관이라면 후부키는 전우예요. 후부키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였다니까. 후부키는 같이 전장에서 우리 방송 열심히 해보자, 방송 키워보자, 토키노소라 구독자 따라잡아 보자, 요런 목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였고, 토키노소라는 그냥 병풍이었다니까. 토키노소라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리더십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게다가 호로라이브는 이게 후부키를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 방송은 개인 방송이라고 했죠. 만지구미를 봐봐. 어차피 개인 사업자잖아. 내 방송 내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애들을 챙겨줘야 돼?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하코라는 이미지가 잘 없었기 때문에, 개인세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내 방송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당연한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후부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니까. 돈 한 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방송 꾸준히 출몰하면서 자기보다 구독자도 적은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호로라이브 전체가 성장하게끔 활동을 주도를 했단 말이야. 그쵸?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이뻐. 회사 입장에서는 지한테 돈이 안 되겠지만은 다른 애들 위해서, 회사 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 방송도 도와줘라는 지시를 하기 어렵잖아. 월급 주는 직원도 아닌데. 그쵸? 그런데 후부키는 내가 후배들을 키워주며 후배들이 유명해지고 우리 전체 규모가 커지면 결국에는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온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후부키는 이게 좋아.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고 남한테, 후배들한테
선망의 눈빛을 받는 게 좋은 거야. 후배들이 나한테 의지하고 후배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런 게 좋은 애야. 그래가지고 신나게 후배들 관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부키가 이렇게 후배들 잘 도와줬기 때문에 후배들도 후부키를 굉장히 믿고 따랐다 이거죠. 게다가 많은 후배들이 외부 안건 나갈 때 후부키한테 의지를 많이 합니다. 외부 안건 이야기할 때 토키노 소라 이야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외부 안건은 무조건 후부키랑 함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후부키 빼고 이런다니까. 토키노 소라는 진짜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 후부키한테 의지하는 후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결국에는 후부키의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옳았다는 게 이제 권력이 역전되면서 증명이 된 거죠. 그쵸. 조느라이브를 만든다면 가장 1순위로 영입해야 되는 게 후부키입니다. 그냥 직원 수준이 아니야. 동업자야. 경영자에 가까운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로라이브의 파벌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야겠죠. 호로라이브의 가장 대표적인 파벌은 토키노 소라 파벌이 있죠. 일단 토키노 소라 파벌 같은 경우에는 토키노 소라가 힘을 잃었더라도 회사 권력의 중추에 A짱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쵸? 왜? 토키노 소라가 A짱한테 다이렉트로 뭔가 의견 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쵸? A짱은 바로 야구한테 다이렉트로 의견 전달이 가능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A짱 나가리 됐죠. A짱이 나가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키노 소라 파벌은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상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파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토키노 소라 파벌이라고 해도 인도네시아 여자의 이오피 한 명 외엔 없어요. 옛날에는 뭐 씨발 자기가 토키노 소라 팬이라고 아가리 존나 털던 기회주의자 년이 한 명 있긴 있었거든. 저기 저 뭐 사쿠라 미코라고 그런 년이 있었어. 존나 비즈니스로 토키노 소라 팬이라고 개소리 씨부리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는 뭐 그냥 아가리 친 거고 진짜로 토키노 소라 파벌은 EOP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토키노 소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자신의 파벌을 유닛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3D 라이브에 자기 파벌로 넣고 싶은 친구들을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파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D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난 지금도 이거 생각나거든. 존나게 웃겼거든. 뭐냐면 자기가 이번 게스트 애들을 뽑은 이유는 호로라이브 내에서도 노래에 진심인 친구들을 뽑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노래에 진심인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음악에 관해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토키노 소라의 파벌의 출범을 예고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아즈키, 와타베, 스이세이, 토키노 소라 요렇게 4명이 파벌의 출범에 참가를 했는데 출범식이었죠. 근데 개같이 망했습니다. 웃기긴 하잖아. 토키노 소라 지가 무슨 가수라고. 그쵸? 어쨌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그런 1일천하
출범식만 굉장히 장대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족적을 남긴 게 없는 파벌이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진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파벌, 시라카미 후부키 파벌이죠. 사실상 호로라이브의 실세고 가장 강력한 파벌입니다. 여당이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후부키는 회사 운영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에 참가를 한다니까. 얘는 회사 운영에 참여를 하는 버튜버고 후배 버튜버들한테 영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산하에는 게임머즈랑 아야메, 스바루 요런 애들이 있을 정도로 규모로선 최대 파벌이다 이거죠.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게이머즈는 후부키 지인들을 호로라이브 버튜버로 꽂아 넣은 거기 때문에 후부키랑 한 배를 탔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쵸? 게다가 그 중에서 미호가 가장 충성도가 높아요. 미호랑 후부키는 절친이거든. 그래가지고 후부키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합니다. 키류코코 해고 당시에 호로라이브가 키류코코를 해고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죠. 근데 후부키는 여기서 이제 선동과 여론을 합니다. 후부키는 아까도 말했듯이 회사 욕 절대 안 해요. 회사의 편에 서가지고 이런 회사한테 안 좋은 여론을 반전을 시켜야 되는 사명을 띠고 방송을 켜가지고 여러분 회사는 나쁘지 않고 키류코코가 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보내준 겁니다. 해고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득을 했는데 후부키가 지가 따라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키류코코의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진짜로 그런 회사였다면 버튜버를 해고시키는 그런 회사였다면 내가 키류코코 이전에 먼저 그만뒀을 거다 이러면서 회사 실드를 존나게 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개구라였고 키류코코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 당시에도 다 드러났었어. 근데 다른 애들은 키류코코의 은퇴, 해고에 굉장히 슬퍼하면서 회사 욕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네, 오카유 이런 애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키류코코 욕을 안 했거든. 근데 후부키랑 미호만 키류코코를 방송에서 켜가지고 욕을 했을 정도로 얘네들은 진짜 미친 애들이었다 이거죠. 권력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자기 손 더럽히는 거 정도는 자기 희생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코로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파벌에나 있는 압도적인 폭력 장치죠. 후부키가 정치질의 귀신이라며 코로네는 압도적인 폭력 장치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폭력이 있어야지 사건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생각을 해봐. 압도적인 폭력 장치가 없으면 회사에서 스튜디오에서 마주쳤을 때 스이세이 같은 애들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근데 후부키가 스이세이한테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내 옆에 코로네가 있는데 스이세이 같은 애들이 눈 치켜뜰 수 있겠어? 눈 깔아 이렇게 됩니다. 압도적인 폭력 장치가 없으면 페코라 꼬라진 않은 거야. 페코라도 성깔 있거든. 근데 스이세이가 야리면 고개 숙이잖아. 왜? 폭력 장치에 부재가 있어가지고. 폭력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부키는 권력도 있고 폭력 장치도 있기 때문에 권력이 매우 탄탄하다. 그쵸? 권력을 유지하는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코로네는 본인이 직접 말했죠. 버튜버 애들 중에서 내가 주먹으로 싸워가지고 못 이기는 애는 없다. 그 정도로 폭력에 자신감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코로네도 은근히 눈치 빠른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주먹자랑 나 힘세다 누구든 나랑 싸우면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윗대가리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그쵸? 항우가 한신한테 기분 상한 이유가 뭐야? 한신이가 그랬잖아. 유방한테 뭐라고 했어? 유방은 이제 병력 10만 명을 다룰 수 있는 장군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항우가 유방이죠. 유방이가 너는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뭐래?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 니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서 니 밑에 10만 명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치켜 세워주는 척 하다가 그럼 너는 몇 명인데? 이러니까 나는 씨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게 뭐야? 너보다 내가 대단하다는 뜻이잖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더라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윗대가리한테는 고개를 숙여야 된단 말이야. 그쵸? 코로네는 뭐래? 나는 주먹에 자신이 있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호 앞에서는 못 이기겠다. 미호는 말로써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켜 세워준다니까. 야, 나 이 코로네 이 말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이 정도 돼야지 니 코동에서 살아남는구나 싶더라. 그쵸? 그러니까 미호가 아가리 담당이고 코로네랑 오카유가 그 밑에서 있는 거야. 이 후부키 사는 권력 이제 계층이 투명해요. 후부키, 미호, 코로네, 오카유, 스바루, 아야메 이 순서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오카유는 그냥 오카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니코동 적패고 가자길래 따라와가지고 잘 지내고 있죠. 오카유는 딱히 나쁜 소문도 없고 오카유는 파도 미담만 나와. 진짜로. 오카유는 사람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유일하게 루시아가 욕 안하고 루시아가 믿고 따르던 게 오카유밖에 없죠. 진짜 착한 사람이야 진짜. 그리고 이제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동대장이죠. 폭력 장치이기도 하면서 행동대장이라서 전형적으로 나대는 역할 있잖아. 나쁜 역할, 지랄하는 역할, 기강 잡는 거, 도맡아 사는 애 있잖아.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후부키의 신경을 거슬리는 애가 있다? 이러면 스바루가 먼저 나서가지고 지랄하는 역할을 스바루가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야메는 마스코트죠. 애완동물입니다. 아야메가 뭐 나쁜 짓 한다? 아야메가 불성실하다? 아야메는 그래도 돼. 후부키 사단의 사랑받는 역할이라서 아야메는 보고 즐기는 게 아야메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냥 저렇게 지내는 거 아무런 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떻게 교정을 하자니 후부키랑 미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가지고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나마 스바루가 이제 대표로 아야메 관리 좀 하고 그런 편인데 다른 애들은 아야메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자, 그리고 스바루 파벌이 있죠. 일단 좀 또 난리 난 게 스바루가 후부키랑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게이머즈급 충성도를 잘하는 게 스바루였거든. 굉장히 후부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외부 안건 나 후부키랑 아니면 못하겠다, 후부키랑 같이 외부 안건 하게 해달라, 내 혼자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후부키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단 말이야. 진짜 믿고 따르던 후배였단 말이야. 충성도로 따지면 미호급이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준비를 왜 서운하게 됐냐?
게이머즈 페스티벌 했잖아. 게이머즈 오프라인 이벤트를 했는데 스바루가 빠졌죠. 이것 때문에 스바루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짓거리 자기가 다 도맡아서 했는데 후부키 사단의 더러운 일은 다 내가 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나를 빼? 후부키 권력이며 게이머즈에 스바루 한 명 꽂아 넣을 수 있었거든. 충분히 가능했거든. 근데도 뺀 겁니다. 존나게 서운한 거야. 아야메도 뺐지 않냐고? 아야메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야메는 일하기 싫어하는 친구인데 하자고 해도 안 해. 근데 스바루는 후부키랑 똑같은 애란 말이야. 권력 욕구가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친구란 말이야. 근데 후부키가 자기 뺐잖아. 서운한 거지. 그쵸? 나는 결국은 게이머즈가 아니었구나. 나는 결국에는 쓰고 버릴 그런 애였구나. 더러운 일은 다 나한테 맡기더니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토사구팽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파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랑 친한 루나, 초코센세 영입하고 이제 시시로 보탄까지 영입하면서 구색은 갖췄어. 대가리 숫자는 확보를 했는데 근데 멤버들 보면 힘 못 쓸 것 같죠? 그쵸? 딱 봐도 영향력은 한없이 허접하고 방송도 존나 재미없을 것 같은 쩌리 멤버들. 그러니까 자기 시녀 해줄 애들만 뽑은 거잖아. 그쵸? 실제로 얘네들 방송이 재미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한없이 약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호로라이브의 신흥 세력이었죠. 상기생 파벌이 또 있죠. 일단 호로라이브에서 가장 강하다고, 가장 인기 많고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게 상기생입니다. 실제로 이번 폭로 때도 상기생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후부키를 이용해 가지고 우라 루샤를 해고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가장 인기가 많고 호로라이브의 문화 자체를 바꾼 영향력을 펼쳤어요. 뭐냐면 기수별 문화, 기수 문화를 얘네들이 만들었어. 1기생, 2기생, 3기생 데뷔를 했는데 다 개인 플레이였거든. 개인 사업자니까. 근데 얘네들부터 상기생들, 우리는 상기생이니까 똘똘 뭉치자 이래가지고 다른 애들도 그러면 우리도 뭉칠까? 우리도 기수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다 따라하게 된 거야. 기수 문화를 얘네들이 만들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했다 이거죠. 게다가 얘네들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 주된 일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가장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정치질 잘하고 아무리 회사 직원들이 이뻐하더라도 버튜버 방송이 인기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후부키가 게이머즈를 만들고 싶다, 우리도 게이머즈를 만들자고 건의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줬던 이유는 후부키가 그만큼 방송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후부키가 방송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얘 말은 들어볼 만하다, 얘 말 들으면 회사가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과 능력을 뭐가 증명해? 구독자가 증명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 바탕이 돼야 되고 버튜버한테 있어가지고는 그 구독자라는 실적이 가장 큰 힘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슈퍼챗 전세계 1위였던 루시아가 해고당하면서 상기생들의 철옹성이 살짝 흔들렸죠. 압도적인 인기를 가진 멤버 3명이서 끌고 갔었는데 한 명이 나가리가 된 거야. 그쵸? 그런데 호쇼마린이 상상도 못한 초대박 글로벌 대박을 하면 터트리면서 우사다 페코라 구독자까지 역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생들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호쇼 마린이 페코라를 역전해버리니까 페코라도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페코라는 원래 상기생이긴 하지만은 겉돌았단 말이야. 방송 초창기부터 막 얘네들끼리 우리는 상기생이니까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했는데 호쇼 마린, 루시아, 후레아, 노엘 이런 애들은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페코라는 별로 안 좋아했어. 부담스러워했고 야 씨발 어차피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건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친해야 돼?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참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상기생 단톡방에서 얘네들끼리 정한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서로 방송 시간 겹치지 않게 방송하기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의 방송할지 자료 공유하기 이런 거, 이런 거는 해줬는데 막 기수별로 존나게 끈끈한 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페코라가 뺐어.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이러면서 초창기에는 사쿠라 미코랑 같이 어울려 댕겼고 그 외에는 얘 혼자 단독으로 방송 키웠어요. 다른 애들은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합방하면서 방송을 키우잖아. 그런데 페코라는 그런 거 잘 안 했습니다. 페코라는 사실상 자기 단독 방송으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 능력에 굉장히 특화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기생 합방하면 뭐 참가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자고 간대. 그래가지고 호쇼 마린이 페코라야 너도 우리랑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자. 합방 끝나고 오프라인 합방 끝나고 같이 자고 가자 이랬더니 페코라가 안 된다. 난 집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밤에 12시 지났나? 새벽에 택시 불러가지고 야밤에 집에 갔다잖아. 야간 할증 끊어가면서. 그쵸? 그 정도로 마음의 문을 안 열던 친구였는데 호쇼 마린이 구독자 역전하는 순간 태도를 고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페코마리 이러면서 존나게 물고 빨고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기생들이 더욱더 탄탄해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페코라는 진짜 비즈니스야. 자, 그런데 이 상기생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두 번째로 큰 파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시라누이 후레아죠. 일단 상기생에서는 시라누이 후레아는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요. 상기생들 중에서 인기 없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상기생은 페코라, 루시아, 호쇼 마린의 상기생이지 시라누이 후레아의 상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상기생에서도 실질적인 리더 역할은 후레아가 하지만은 대외적인 리더는 페코라거든. 후레아가 주도하기에는 어려웠어. 그쵸? 게다가 페코라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할 거는 하는 리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챙기진 않지만은 나름 성깔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한 게 페코라며, 후부키는 자기가 보듬고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그룹을 원했어. 그러니까 후부키, 스바루, 후레아가 얘네들의 똑같아. 성향이 권력지향적이야. 자기가 리더이고 싶은, 대장질하고 싶은 애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상기생들 중에서도 후레아는 페코라랑 사이가 서먹서먹해요. 페코라랑 진짜 안 친하고 루시아랑 또 별로 안 친합니다. 게다가 루시아 해고 당하면서 루시아랑 거의 원수 됐죠. 루시아 존나 싫어합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상기생 하지만은 사실상 상기생에 녹아들지 못하고 겉돌던 게 바로 시라누이 후레아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초창기부터 물고 빨고 비비고 했던 노엘 외에는
상기생에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었다 이거죠. 호쇼마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무한테나 들이대는 애잖아 걔는. 그쵸. 어쨌든 시라누이 후레아도 뭔가 유닛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후부키랑 와타메랑 함께하는 바카타레가 있었단 말이야. 후부키 사단에 줄을 댄 적이 있었어. 그쵸?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망했죠. 인기 없어가지고. 저 후레아는 옛날부터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뜬금없이 미코가 GTA 하다가 호구치 라이브 하면서 이게 개떡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키리누키도 나오고 구독자를 오지게 빨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편승을 해서 시라누이 후레아가 기존에 자기 1인 사업장이었던 시라누이 건설이란 거를 이 호구치 라이브랑 합병을 해가지고 호구치 라이브에서 시라누이 건설 그리고 자기가 사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호구치 라이브의 사장이었던 미코는 뜬금없이 그냥 직원이 돼버리죠. 평사원이 돼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거대한 파벌이 생겨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시라누이 후레아가 이 파벌의 수장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벌 또 초창기에는 사실상 사쿠라 미코 원맨쇼였어. 사쿠라 미코가 판 깔고 사쿠라 미코가 웃기고 사쿠라 미코가 혼자 다 했단 말이야. 그쵸? 사쿠라 미코와 아이들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사쿠라 미코의 수혜를 받던 그런 애들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쿠라 미코가 리더 자리를 넘겨준 겁니다. 리더 체질이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리더가 아닐 때 자기 스타일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미코한테 이제 수장 자리를 넘겨받은 후레아는 굉장히 시라누이 건설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요. 일단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단체이기도 하고 게다가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 그냥 합방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굿즈, 일러스트, 컨텐츠 기획 이딴 거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라누이 건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코믹스까지 만들었다니까. 미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파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거의 자기가 키운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로. 아마 요거 막 불화로 이래가지고 이 파벌 찢어지게 되면 후레아도 메네랑 오지게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기 인생 갈아 넣은 것 같아요. 그쵸. 후레아는 여기에 자기 버튜버 인생 걸었어. 이거 망하면 더 이상 뒤가 없어.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네포라보가 있죠. 근데 뭐 네포라보가 파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일단 얘네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후배들 또 얘네들 개무시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진짜 개빡통이라는 거 다 들통났거든. 그니까 포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무시당할 애가 아니란 말이야. 포르카는 과거에 오다노부 히메로 어느 정도 방송 짬밥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력으로 무시당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야 청서부 논란 터지면서 얘네들 진짜 답 없는 애들이란 거 믿고 의지할 만한 누님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다 리더 탈락한 거야. 그쵸? 근데 오히려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욱더 끈끈해집니다. 만호 알로에 나가리 되고 청소부 사건 터지고 내내는 트레이싱까지 하고 그러니까 못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더욱더 끈끈하게 변한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 또 기수별로 끈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얘네들은 상기생을 보면서 호쇼마린 방송 보면서 호로라이브에 들어오는 걸 원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기수별로 친한 거를 동경했던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진짜로 상기생보다 더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러면서 기수별로 끈끈한 모습을 방송적으로 어필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포르카랑 자주 만난다, 저기 막 부탄이랑 고민 상담하고, 그러면서 뭐 공황장애가 있니, 고소공포증이 있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하면서 굉장히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걸 많이 보여주죠. 근데 뭐 얘네들이 파벌로 성립하기가 힘든 이유는 포르카가 사실상 리더로서 자질이 없죠. 게다가 본인도 리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시라누이 건설에서도 그냥 옆에서 곁다리 역할 하고 있어요. 병풍 역할 합니다. 게다가 보탄도 풍채는 리더인데 풍채는 대대장이거든. 근데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로 지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 스바루 파벌에서도 옆에서 곁다리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쵸? 게다가 라미는 정형적으로 앵앵거리는 스타일이라서 리더 자질이 없고, 얘네는 그냥 개빵통이죠. 그러니까 파벌이라기보다는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이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뭐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냥 기수별로 뭉쳤다가 퍼졌다가 뭉쳐라, 해쳐 모여, 해쳐 모여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기수일 뿐이고 파벌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해쳐 뭉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리고 이제 6기생 호록스 파벌이 있죠. 호록스가 초창기 딱 데뷔했을 때는 완벽하게 파벌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무조건 우리는 6기생, 우리는 호록스다 이러면서, 게다가 6기생이 아니라 호록스란 이름을 달고 나왔을 정도로 대놓고 기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등장을 시켰어요. 게다가 기수별 역할도 정해져 있었죠. 보스인 라프라스가 있고, 여간부인 루이가 있고, 박사가 있고, 경호원이 있고, 암살자, 청소부도 있고, 장난 아니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때 실질적인 파벌의 리더가 누가 되냐로 코요리랑 루이가 주도권 싸움을 좀 했죠. 근데 여간부라는 이름, 그 타이틀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루이가 앞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쵸? 게다가 코요리는 보여주는 이미지가 점잖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십덕장사에 가까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장의 리더로서는 루이가 가깝게 느껴졌었단 말이야. 게다가 루이는 확실하게 인기 멤버인 라프라스를 자기 관리하에 두면서 완벽하게 이제 비선실세로서 그룹의 수장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라프라스가 목줄을 풀고 달아나 버렸죠. 루이도 깜짝 놀랐을 거야. 와, 완벽하게 자기가 관리했다. 후부키가 그랬던 것처럼 내 밑에 애들 관리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와, 목줄 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6기생 단체 라이브에 나오지도 못하고 트위치로 도망가가지고 남자 스트리머랑 물고 빨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6기생 파벌이 난장판이 됐죠.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요리랑 루이는 인생 마지막 기회라서 우리가 기수별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 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어. 비전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정말 잘해보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있었어. 루이인지 코요리인지 아직 서열 정리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파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비전은 공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라프라스가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파벌이 유지가 되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마다 제 갈 길 떠났습니다. 사카마타는 줄타기 좀 했거든. 초창기에는
루이한테 비비다가 루이가 라프라스 챙기니까 또 코요리한테 비볐다가 줄타기 좀 했는데 둘 다 영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제가 할 길 찾으면서 카나타 파벌로 들어갔어요. 카나타랑 아즈키랑 셋이서 있는데 이거는 안 넣었어. 왜 안 넣었냐면 파벌이라고 부르기에 좀 그렇고 찐따들 그룹? 찐따들 그룹에 이제 사카마타가 원래는 잘 나가는 그룹에 있었는데 너무 재수없다고 왕따 당해가지고 잠깐 찐따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셋이 뭉쳐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이것도 뭐 노래 진심인 친구들이 모여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셋이서 뭉쳐가 지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키류코코 파벌이 있었죠. 일단 키류코코 파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장이 이제 중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회사한테 축출당해 가지고 사실상 와해된 파벌이죠. 후부키 이후에 가장 큰 파벌이었습니다. 얘가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았어. 키류코코 리더십도 장난 아니었고 얘네들은 JP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애들도 후부키한테 의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멤버 지지도 상당했고요. 그쵸? 근데 뭐 어떠겠어. 회사 사장이 해고시켜버렸는데.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만지구미가 있죠. 만지구미도 파벌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또 파벌이라고 안 하기에는 얘네들이 똑같은 비전을 공유를 하고 있고 똑같은 목적의식하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독특한 형태의 파벌이에요. 이 만지구미는 이기생 젠미니 삼총사들의 파벌인데 아쿠아랑 시온 아야메가 합방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만지구미라는 유닛명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쁜 짓을 똑같이 해. 휴방을 하더라도 똑같이 휴방하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을 붙잡고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애매해. 왜? 야 아쿠아 너 방송 성실하게 해야지 왜 방송 안 해? 라고 하면 아쿠아가 뭐라고 해? 시온이랑 아야메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렇죠? 시온한테 그래. 그러면 시온이 아쿠아랑 아야메도 방송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고 아쿠아는 이제 아야메는 아야메한테 너 왜 방송 제대로 안 해? 이러면 쉬워 보이면 지가 해보든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당이 안 돼요. 한 명만 그러면 대놓고 지랄할 수 있을 텐데 세 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뭐라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세 명 다 모가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도 다 같이 하면 어떻게 처벌 안 받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만지구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의지를 갖고 단체 행동에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헷갈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시위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 그쵸? 월급을 올려달라. 왜 키를 거꾸로 해고했냐? 막 단체 행동을 들어가는 거였으면 얘네들이 파벌이 맞아. 그런데 단체 행동은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같이 해줘가지고 욕먹을 거를 절반으로 나누거나 여론전하고 선동할 때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사실상 얘네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가지고 회사한테 뭐 손해를 끼친다? 휴방 자체가 손해긴 한데 어쨌든 회사의 눈총에 눈 밖으로 날 정도로 심각한 단체 행동은 하지 않는다. 뭐 파업을 한다든지. 그쵸? 얘네들이 방송 쉬는 거는 그냥 방송하기 싫어서 안 킨 거니까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만지구미의 리더인 아쿠아가 뒤졌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트라이앵글 힘의 분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깝치지 말고 사려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아쿠아 나가리 된 거 봤으니까 얘네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은 진짜 숨죽여서 바짝 엎드려 있어야 돼. 이런 거 마치리가 잘하거든.
바짝 엎드려야 할 때를 모르면 해고 나갑니다. 눈치 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만지구미 새로운 멤버 영입해가지고 라프라스 영입해서 다시 한번 트라이앵글로 완벽한 힘의 분산으로 다시 한번 버텨보든가. 그쵸? 자, 그리고 또 호로라이브 갱스터가 있죠. 일단 호로라이브 갱스터는 출범 당시에 어마어마한 목표를 내걸고 했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키리우 코코의 의지를 잇겠다. 실제로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 나중에 회사가 지켜주지 않는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가 있으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지켜주겠다. 회사가 안 하는 걸 하겠다. 야구랑 싸우겠다.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그로 오지 끌고 공격적으로 출범을 시키니까 다른 애들이 눈치 보면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리우 코코 은퇴 당시만 하더라도 키리우 코코를 위해서 싸우겠다. 키리우 코코의 군대, 키리우 코코의 친위대 이러면서 애들이 똘똘 뭉쳤잖아. 그러니까 하자마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총대 매면 다들 박수치고 서명해주고 한 자리에 이름 올려줄 줄 알았거든. 그쵸?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 키리우 코코를 잊어버렸고 모두 하짜마를 외면하기에 바빴다. 이거죠. 왜? 지금 하짜마 저렇게 나대는데 참가했다가는 제2의 키리우 코코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 그쵸? 그런데 유일한 절친인 마치리만 들어와 줬습니다. 마치리랑 하짜마랑 싸웠다가 화해한 다음에 이제 마치리가 뭐 의리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참여를 해줘요. 근데 마땅히 활동한 게 있었냐 하면 그럴싸한 활동은 둘이서 도원의 결의마냥 한날 한시에 죽겠다 하면서 타란툴라의 다리의 결의만 하고 우리 이거 먹으면 화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둘이 한 입에 타란툴라 다리 먹고 그거 한 거 외에는 사실상 새로운 행보를 보여준 거는 없었다 이거죠. 뭐 한 거라고는 저기 마우마우 스캔들 터졌을 때 루시아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 너네들이 루시아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마치 마우마우랑 루시아랑 진짜 사귀었다는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근거 없는 뇌피셜 아니냐. 너네들이 그딴 소리 해봤자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력 없다. 루시아를 괴롭히지 마라. 이러면서 루시아를 위한 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욕 오지게 쳐먹고 바로 내렸거든. 진짜 그거 외에는 마땅히 한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마는 키리우 코코 때처럼 회사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 같은 동료 버튜버를 위해 가지고 내가 루시아를 지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나섰는데 오히려 욕만 쳐먹고 버러우를 탔다 이거죠. 조누가 하는 말 이 모든 게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자마 어떻게 됐냐. 휴방 오지게 하다가 결국에는 잘릴 것 같으니까 나 기억상실증 걸렸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당신한테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동료 버튜버였나요? 이지랄 어그로 오지게 끌려서 화려한 복귀식 하고 키리우 코코에 대해서 있던 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장이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사실상 이 호로라이브 갱스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짜마의 반란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좀 있으면 3D 라이브 시작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호로라이브에서 내가 일을 했었다 하는 전 직원에 의한 폭로잖아. 그런데 이런 전 직원에 대한 폭로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 대부분 니지산지 전 직원, 니지산지 관계자에 대한 폭로거든. 게다가 니지산지 전 직원이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레카충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 사이버 레카충한테 인터뷰해주고 사이버 레카충한테 정보 흘리는 니지산지 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요. 니지산지 직원 관리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키리우 코코 때도 물론이고 키리우 코코 이후에도 계속해서
호로라이브 전 직원에 대한 폭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호로라이브 전 직원이 키류 코코를 우라 루시아를 해고시킨 거는 그 배우의 후부키가 있었고 호로라이브가 상기생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본보기로 상기생 기강 잡으려고 후부키를 루시아를 해고시킨 거고, 호로라이브는 니지산지의 성장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요런 말을 했다라는 폭로가 떴다 이거죠. 근데 아프리카 TV도 조쏘였는데 대기업 됐잖아. 상장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조쏘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대기업 된 거예요. 게다가 기술력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 직원들이 왜 저렇게 니지산지 올려치기를 하냐면 버튜버 업계가 니지산지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버튜버 초창기 때는 키즈나아이랑 버튜버 사천왕들이 있었죠. 이때는 버튜버 좋아한다 하면 대부분 사천왕 이야기 나오고 키즈나아이 이야기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니지산지를 통해 가지고 라이벌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버튜버의 업계 밥그릇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사천왕 시대의 규모보다 더욱더 커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니지산지는 라이브 투지를 앞세워가지고 방구석에서도 버튜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키즈나이 시대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집에서 개인 방송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니지산지가 개인 방송 시대를 열어버리고 결국에는 버튜브판도 인방판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버튜버 업계를 인방판으로 만든 니지산지를 용서하지 마라 라는 소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버튜버가 이런 식으로 인방판이 되고 버튜버 업계가 이렇게 크게 된 거는 니지산지의 공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유튜브 방송 동영상만 올리는 그런 버튜버였으면 여기까지 지속이 안 됐을 거예요. 실제로 니지산지가 인방판으로 게임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니지산지가 대두되기 전까지에는 버튜버 망했다, 버튜버 붐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 버튜버 문화는 사실상 니지산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전부 니지산지가 만들어냈어요. 호로라이브도 니지산지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까 게이머즈 만든 것도 그렇고 니지가 하면 홀로가 한다. 죄다 니지산지가 한 거 따라하는 식으로 회사를 키워왔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초창기부터 버튜버 방송 본 친구들은 키즈나아이 아니면 사천왕을 빨았어요. 그리고 그 고대의 십덕들의 범위를 넓히며 대부분은 니지산지 팬덤입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진짜 초창기는 키즈나아이, 카구야 루나, 미라야 아카리, 시로 이런 식의 버튜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세는 아닌데 회사에 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단독으로 활동했던 친구들, 3D 모델링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친구들, 그쵸? 그러다가 이제 니지산지를 통해 가지고 라이벌 시대가 열리죠. 근데 이때 기존의 버튜버 방송을 좋아하던 친구들은 니지산지 방송을 혐오했어요. 왜? 저거는 버튜버가 아니다. 저거는 인방 역캠이지. 저거는 버튜버가 아니다. 왜 롤플레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 왜 오타쿠들한테 아양 떨지 않고, 왜 가치코이충들 유니콘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 안 하고 애교를 떨지 않냐, 왜 남자랑 비비냐 이러면서 혐오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방판으로 만드는 니지산지를 용서하지 마라. 니지방송 왜 봄? 나는 호로라이브 봄? 이러면서 개판을 쳤던 게 이때 버튜버 판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이겼냐? 그쵸? 니지가 이긴 겁니다. 왜? 니지산지의 방송 규모, 니지산지의 방송 시청자들이 이 키즈나이, 카구야 루나 요런 애들의 시청자들을 압도했거든. 얘네들은 그냥 소수가 돼버린 겁니다.
대다수가 인방 방송 보는 버튜버 방송 보는 시청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 니지산지 본다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을 니지 보지 누가 미라의 아카리 방송 보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하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성우들 데리고 개빡신 십덕장사 하던 그리고 동영상 위주로 활동하던 버튜버들은 역사상으로 사라졌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저 4천왕 시절 팬덤 규모가 니지산지 팬덤 규모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할 정도로 극소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전이 안 될 정도로 여론전에서 완벽하게 밀려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틀딱이라고 불리는 이제 버튜버 십덕들 보잖아? 그러면 대부분 초창기 니지산지 스키노미토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나츠히로 마츠리가 그런 대표적인 고대의 버튜버 십덕이고, 그렇죠? 왜? 버튜버 라이브 시대의 태동기를 주도했던 게 니지산지니까, 그렇죠? 전내소녀 시로가 그 시로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봅시다. 자, 팩트 체크. 홀로라이브의 버튜버들 중에서는 후부키가 실세인 게 맞죠.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자체의 목적이 뭐야?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 돈 벌려고 회사를 운영한단 말이야. 그런데 후부키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루시아를 지목했다고 해가지고 루시아를 해고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야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란 말이야. 후부키가 벌어주든 루시아가 벌어주든 어쨌든 간에 돈만 벌리면 돼. 그쵸? 후부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돈 잘 벌어주는 루시아를 해고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권력이 있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한 회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요. 아무리 실세라고 해도 사실상 개인 사업자고 일개 직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야구 입장에서 후부키가 좀 더 부리기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후부키를 우대하는 거지. 후부키도 개념 없이 굴고 싸가지 없이 굴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인기 많다고 회사에서 뭐라도 되는 듯이 나대면 얘도 결국엔 해고 당할 겁니다. 루시아가 맨날 회사한테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싸가지 없고 개념 없이 구니까 해고를 당한 거예요. 뭐 그래도 방송은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막 알아보니까 사이버 레카충한테 기밀도 유출하고 난리를 친 게 들켜가지고 얘한테는 더 이상 얘를 신뢰할 수가 없다. 얘를 매니지먼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자른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자, 어쨌든 미케네코의 선동과 날조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전 직원의 폭로라고? 전 직원 아닐 수도 있어요. 미케네코 추종자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개 구라 글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케네코는 저런 식으로 가짜 선동과 날조 글을 올리다가 마우마우한테 신고당했어요. 법정에서 그 글쓴이가 미케네코라고 확정까지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미케네코가 직접 적었을 수도 있고 미케네코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추종자가 저런 식으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피해자고 자기가 호로라이브한테 괴롭힘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해고당했다, 이딴 소리를 진지하게 자기 추종자들한테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추종자들을 가스라이팅 세뇌하는 게 루시아다 이거죠. 실제로 얘가 조금이나마 성실했고 거짓말을 줄였으면 마우마우 사태 때도 해고 안 당했을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 공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나 마우마우랑 사귀는 거 맞다. 여태껏 비밀로 해서 죄송하다. 한 번만 살려달라. 근신이든 어떤 처분이든 다 받겠다. 이랬으면 살아남았을 거야. 회사 입장에서도 돈 벌어주는 애 자르기 어렵거든. 나도 얘 안 잘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쵸? 왜? 회사의 목표가 이윤 추구니까. 그쵸? 근데 너무 나댄 거야. 회사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벌어주는 거에
자부심이 있고 회사도 나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실제로 내가 활동해 오면서 마음대로 나댔는데도 회사가 나한테 쩔쩔맸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또 그럴 줄 알고 나댄 거예요. 그러다가 잘린 겁니다. 어쨌든 미케네코는 잘리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다면서 선동과 날조하면서 팬들을 세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케네코한테 속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미케네코는 계속해서 같은 말 하면서 여러분들을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한테는 동정조차 아깝습니다. 얘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숨기고 오히려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자기한테 자기가 피해준 사람을 오히려 가해자로 등갑시키고 그 죄 없는 사람을 욕먹이고 피해를 계속해서 주고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 미케네코를 믿고 지지하고 미케네코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케네코랑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마우마우를 괴롭히는 거라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라고. 그쵸? 여러분 미케네코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는 진짜 악질이에요. 얘는 진짜 사형시켜야 돼. 사회 악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전 호로라이브 직원의 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